인터랙션 해밀토니안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주는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0 플러스 람다 VT, 물론 요거는 P 플러스 EA의 제곱에서 나오는 양이지만 여기에 A의 리니어 텀, A의 쿼드레틱 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A의 쿼드레틱 텀은 너무 약하고 우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람다 VT는 E over M A P 쿨럼 게이지 초이스라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이 양을 우리가 실제로 트랜지션 레이스를 계산할 때 쓸 수 있는 형태로 쓰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P나 이런 건 P는 잘 디파인이 되어 있지만 A는 그 크기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크기를 앞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거예요. 그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물론 A는 일반적으로 벡터 포텐셜 RT는 우리 스페이셜 파트랑 우리 지난번에도 하지 않았나? 쓴 것 같은데 좀 다시 오메가 T 그래야지 허미션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쓰고 그러면 이게 소스에서 벗어난 곳에서 만족하는 A는 A0는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A0는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했죠. some constant factor 곱하기 e to the IKR 물론 dispersion relation은 K 스퀘어는 우리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은 벡터 포텐셜 지금 이걸 쓰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트래블링 웨이브가 되죠. K.R 마이너스 오메가 T로 주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트래블링 웨이브 솔루션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을 찾아보겠다는 건데 우리 이렇게 하면 일렉트릭 필드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의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소스는 없고 소스가 없는 경우에 이거는 마이너스 dA dt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I 오메가 A0 e to the I K dot R 마이너스 오메가 T 더하기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오메가 T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는 컬 A 마이너스 I K 플러스 A0 e to the I K R 마이너스 오메가 T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I K A0 e to the 마이너스 I K R T로 주어지고 이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구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 덴시티를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에너지 덴시티를 구하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이거는 B는 컬 A를 썼기 때문에 이거의 다이버런스 B는 오토매티컬리 0이 되죠. 그렇지만 요거는 다이버런스 E는 소스에 의존하는 건데 소스가 없는 다이버런스 E가 0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A0가 0이죠. 어디서 나왔냐면 2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A0는 K 진행 방향의 수직인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 알다시피 소위 말하는 트랜스버스 오실레이션을 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복잡한 처음에 A를 셋업을 하고 A는 시간 부분을 시간에 의존하는 소위 말하는 하모닉 포텐셜 폼으로 쓰고
요거를 웨이브 이퀘이션에 집어넣어서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을 찾고, 그래서 트래블링 웨이브 솔루션의 형태로 구했을 때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구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를 구하고 싶은 건데, 에너지 덴시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SI 유닛에서는 2분의 epsilon 0 E squared E 무분의 B squared, 이거 이항이죠. 이분의 epsilon 0 A squared, 이거 절대값에 제곱을 해야 되죠. 절대값에 제곱을 하면 요거의 절대값에 제곱하면 요건 페이스는 1이니까 상관이 없고, 요거의 절대값 하면 페이스가 1이니까 상관이 없죠. 요거의 크로스 텀은 이거에다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은 2배 이게 되죠. 이건 마이너스 2배의 i가 되죠. 그거는 r이나 t가 막 바뀌면 너무 많이 바뀌죠. rapidly oscillating term이에요. rapidly oscillating term은 average out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oscillating term은 전부 다 버려요. 그렇게 쓰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 A0, 마치 A0가 아직 오퍼레이터인 것처럼 계속 쓰면 다음 같은 양, 두 번째 거의 제곱 플러스 1/2 mu0 K cross A A0 dagger랑 이거 바꿔서 쓴 거 아까 말했지만 플러스 오실레이팅 텀이 있지만 우리 이거는 에브리지 아웃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안 쓰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전개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좀 간단히 하고 싶은데, 이건 K 크로스 A로 이건 제곱이니까 너무 귀찮죠. 그래서 우리 이걸 좀 더 간단히 해보고 싶은데, 간단히 해보고 싶으면 A0 바로 대거로 집어넣으면 헷갈리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면 그냥 K 크로스 A 랑 K 크로스 B는 나중에 A랑 B 대신에 적당한 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레비스 비타 심볼을 쓰면 요거의 I 번째 컴파운드 엡실론 I JK KJ AK, 요거의 I 번째 컴파운드 I LM KL BM 라고 쓰면 요게 델타 JL 델타 KM 빼기 델타 JM 델타 KL로 주어지니까 KJ AK KL BM 이라고 쓰고, 이거를 마저 쓰면 JL이면 K제곱 K제곱 A.B 마이너스 JM K.A 순서를 잘 봐야죠. K.A K.B 여기까지는 아이덴티티지만 A랑 A, B에다가 A0 혹은 A0 대거를 집어넣으면 이 양은 0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다이버전스 E가 0이라는 조건에서 K.A0가 0이었었죠. 이 양만 남아요. 그래서 A와 있으면, 우리 이걸 쓰면 epsilon 0 over 2 omega squared A0 대거 플러스 A0 대거 A0 플러스 K squared 2 mu A0 두 개가 비례하죠. 자, 두 개가 비례하는데
K제곱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C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죠. 그걸 쓰면 오메가 제곱 나누기 2배의 뮤제로 C제곱이죠. 앞에 엡실론 0로 묶으면 이렇게 엡실론 0로 나누면 엡실론 0 뮤제로가 C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우리 묶으면 2분의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2분의가 아니라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엡실론 0 오메가 스퀘어드 A0 지금까지 본 게 뭐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서는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 덴시티랑 마그네틱 필드의 에너지 덴시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쓰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드디어 에너지 덴시티를 A로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복잡하게 A와 A 대거를 넘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해서 그 순서를 조심해서 계속 다 썼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매터만 퀀타이즈하고 우리 A0를 넘버로 보는, 다시 말하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포톤은 클래시컬하다고 생각하는 어프록시메이션을 세미 클래시컬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세미 클래시컬 어프록시메이션은 이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없이 넘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 클래시컬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이게 뭐냐면 벡터 포텐셜을 클래시컬하게 다루겠다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A0가 넘버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 U는 2배 엡실론 0 오메가 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다음과 같은 포톤들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들이 적당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 박스는 마음대로 잡을 수 있죠. 우리가 관심 있는 로컬라이즈된 시스템보다 훨씬 크게 잡으면 되니까. 그럼 이 볼륨을 V라고 하면 이게 지금 보면 컨스탄트 에너지 덴시티니까 우리 전체 토탈 에너지는 당연히 이거를 적분하면 되는데, 적분하면 2배 엡실론 0 오메가 스퀘어드 A0 스퀘어드 V. 이 안에 포톤이 N개 있으면 전체 에너지가 얼마죠? 프리퀀시가 오메가인 포톤이 N개 있으니까 N H바 오메가죠. 다음과 같이 해서 A0의 크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포톤이 그 안에 한 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 N을 1으로 놓으면 되고, N개 들어가 있다면 다음 같은 식으로 놓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A0는 드디어 A0에 대한 노멀리제이션을 결정할 수 있는데, A0의 적어도 크기는 어떻게 되나? 전부 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스퀘어 루트 NH 바 오메가로 나눠주면 되니까 2배 엡실론 0 오메가 V.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여기 있는 양은 포톤의 덴시티의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는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어지죠. 그렇지만 A라는 건 벡터니까 방향은
방향은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 잘 모르지만 우리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이게 0이라니까 원래 A0라는 거는 아비트러리한 벡터면 3개의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한 개의 조건을 주면 2개의 인디펜던트 컴포넌트밖에 없죠. K라는 거는 이 웨이브의 진행하는 방향이죠.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이죠. A0는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이라는 거죠. 애슬레이션이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이니까. 그리고 그 수직인 방향의 디렉션을 엡실론 햇이라고 해요. 그리고 엡실론 햇은 예를 들어서 K가 Z 방향이라고 한다면 A0가 있을 수 있는 거는 XY 플레인이고 XY 플레인에서의 아비트러리한 벡터는 X와 Y 방향의 유닛 벡터의 적당한 아비트러리한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 벡터를 엡실론 햇이라고 써요. 유닛 벡터를 쓰면 되죠.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Z 플레인의 수직인 XY 플레인에서는 XY 유닛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항상 Z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임의 방향으로 가면 그거의 수직인 플레인에서 나타나는 임의의 2개의 수직인 유닛 벡터, 그러니까 2개가 있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은 벡터는 유닛 벡터니까 다음과 같이 이걸 만족해야 되고 이걸 만족하는 2개의 유닛 벡터를 찾으면 되죠. 그 유닛 벡터를 우리가 폴러리제이션 벡터라고 불러요. 왜 폴러리제이션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때나 전자기학 시간에 어떻게 배우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중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진동하는 방향을 폴러리제이션으로 정하죠. 사라졌나? 일렉트릭 필드는 아까 -dA dt를 썼으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A0에 비례해요. 따라서 A0의 방향이 폴러리제이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 노멀라이즈를 한 다음 같은 양을 우리가 폴러리제이션 벡터라고 쓰면 우리 드디어 A0는 엡실론 햇 스퀘어 루트 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잡하고 긴 계산을 왜 했냐 하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다루는 A.P에 비례하는 양에서 A에 들어가고 싶은 양을 노멀라이제이션을 결정한 익스플리시트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스퀘어 루트 H바 오버 2배 엡실론 0 오메가 V.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N개 들어가 있으면 그렇지만 우리 이제 앞으로 한 개 있는 것만 생각할 거예요. 뭐냐면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애텀이 밑으로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가면서 포톤 한 개 내놓는 경우, 혹은 포톤 한 개가 애텀에 업소브돼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는 경우, 포톤 한 개 있는 경우를 따질 거예요. 포톤 한 개 있는 경우 따라서 n이 1이고 노멀리제이션은 그 다음에 모든 폴러리제이션에 대해서 썸을 하고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람다라고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K가 Z 방향이면 엡실론 1은 X 방향의 유닛 벡터, 2는 Y 방향의 유닛 벡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방향으로 가면 그 방향의 수직인 플레인에서의 2개의 수직인 유닛 벡터를 잡으면 그 중에 하나를 엡실론 햇 1, 다른 하나를 엡실론 햇 2를 잡으면 그거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 폴러리제이션에 대한 특정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물론 아까 아니 여기는 n인데 갑자기 한 개 있는 경우면 다음과 같은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포톤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n이 1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N개의 포톤이 있는 경우로 일반화시켜서 이 형태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요게 스퀘어 루트 N에 비례한다고 하면 되죠. 자, 소리 어떻게 쓰냐면 이때는 A 람다 K는 네거 K랑 같고 이게 스퀘어 루트 N K N 람다라고 써야 되겠죠. N 람다라는 거는 람다의 폴러리제이션을 가지고 웨이브 벡터가 K인 포톤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세미 클래시컬 어프록시메이션일 때는 다음과 같이 넘버로 집어넣으면 우리 드디어 n이 1이 아니라 일반적인 넘버라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있는 노멀리제이션 이렇게 놔두고 요게 스퀘어 루트 n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퀀타이즈 한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도대체 세미 클래시컬 어프록시메이션이 아니라 정말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도 퀀타이즈 했다면 물론 그 퀀타이즈 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 여기서 보면 E제곱, B제곱에 해당되는 양이 있죠. 하나는 K제곱이니까 뭐 스페이셜 데리버티브에 해당되는 양이고 이거는 타임 데리버티브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어쨌든 다음 같은 걸 보면 적당한 베리어블을 잘 조절을 하면 이 양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쓸 수 있어요. 각각의 주어진 프리퀀시에 대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썸으로 쓸 수 있어요.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주어진 프리퀀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나일레이션과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로 쓸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여기 나오는 이 A 람다는 더 이상 넘버가 아니라 실제로 퀀텀 미케니컬하게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다룰 때는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양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자세하게 하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퀀텀 미케니컬 트리트먼트를 한다면 내가 계속 A랑 A0랑 A0 대거를 구별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A 람다 K 웨이브 넘버가 K이고 웨이브 벡터가 K이고 람다의 폴러리제이션을 가진 게 N 람다 K라는 스테이트에 어플라이 하면 스퀘어 루트 N 람다 K N 람다 K 마이너스 1 A 람다 대거를 어플라이 하면 물론 람다가 다른 포톤들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요 해당되는 것만 따지면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로 쓰면 돼요. 그럼 이거는 되게 세미 클래시컬 어프록시메이션과 대충 잘 맞는 게 언제 잘 맞냐면 NK가 무한대로 가는 리밋을 취하면 세미 클래시컬 어프록시메이션이랑 그 리밋으로 가게 되죠. 물론 n이 무한대로 가면 a가 이게 무한대로 가면 노멀리제이션이 무한대로 가지 않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나누기 v는 픽스드 되어 있는 걸로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퀀텀 미케니컬한 트리트먼트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드디어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다룰 때 벡터 포텐셜을 어떻게 쓸 건가? 이렇게 쓸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A랑 A 대거는 넘버에
해당되는 양이고, 우리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일렉트로마그네틱 트랜지션에 대한 많은 프로세스를 우리가 앞으로 트랜지션 레이트를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라 했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냐? 다음 같은 해밀턴이안을 가지고 그럼 어떤 문제를 푸냐? 어떤 문제를 푸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이니셜 스테이트는 phi n atomic state예요. excited state고 포톤 하나도 없고 final state는 lower state phi m plus photon. excited state가 포톤 하나를 내놓고 낮은 상태로 가는 경우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decay 한다고 해요. 우리 decay rate를 계산하려고 해요. 이게 오랫동안 가만 놔두면 저절로 되죠. 저절로 되는 걸 우리가 spontaneous decay라고 해서 spontaneous decay rate 혹은 initial state와 final state를 바꾸면 낮은 상태에 있는 데다가 포톤을 쏘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는 absorption rate도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initial state와 final state를 어떻게 바꾸냐? 우리 지난번에 하모닉 포텐셜에서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랑 e to the 플러스 i 오메가 t의 컨트리뷰션이 어떤 게 absorption을 주느냐, 어떤 게 이미션을 하느냐를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까 그때마다 맞는 A에서 맞는 부분을 골라서 우리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 알면 이게 아마 포톤이 나오는 프로덕션이 되는 걸 테고, 왜냐하면 A 대거라는 게 우리 비록 퀀텀 미케닉스를 안 쓰지만 저게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트에 해당되는 양이고 이게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트에 해당되는 양이니까 이게 아마 틀림없이 어나일레이션 혹은 업소션에 해당되는 양이 이게 참 이미션, 이미션에 해당되는 양으로 우리 볼 수 있을 거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가 한 건 다음과 같이 쓰고, 따라서 포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A는 어떻게 쓰냐면 스퀘어 루트 H 바 엡실론 0 특정한 폴러리제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하모닉 포텐셜 중에서 e to the 플러스 i 오메가 t가 되어야만 포톤이 나오는 파트가 되는 거죠. 포톤은 이미션을 해당되는 것은 요거 말고 요게 플러스인 부분은 업소션에 해당되는 곳에 들어가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건 e to the i 오메가 t에 비례하고, 여러분들이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의 결과를 보면 e to the i 오메가 t가 델타 펑션,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델타 펑션에서 요게 뭐냐면 이니셜 스테이트가 파이널 스테이트보다 에너지가 높아서 나오는 H바 오메가를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만 에너지가 컨서브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를 우리 띄게 되는 거죠. 우리 드디어 결정을 했고, 그러면 틀림없이 디케이 레이트를 계산을 하면 우리 잘 아는 게 소위 그런 걸 우리가 디케이 레이트에 대한 우리가 페르미 룰, 페르미 골든 룰, 그 엑스프레션은 페르미 골든 룰이라고 불러요. 간만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흔히 2파이 오버 h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거죠.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였더라? 매트릭스 엘리먼트 이니셜에서 이거 density of states, 이게 곱하는 게 페르미 골든 룰이에요. 물론 density of states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아직 density of states 쓰기 전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걸 쓰냐면 이 final 이 n 빼기 이 m 빼기 h바 오메가 다음과 같이 우리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앞에 있는 팩터랑 요 델타 펑션은 요 e to the I 오메가에 대한 컨트리뷰션에서 우리 타임 디펜 하모닉 포텐셜에 대한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스를 하면 다 나오는 양이에요. 그거랑 우리 다 해서 상수까지 다 나왔죠. 그 델타 펑션이 되는 경우로 어떻게 되는가를 잘 봐서 우리 이거 다 아규먼트를 다 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건 트랜지션 레이트에서는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해야 돼요.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까지 집어넣어서 보면 트랜지션 레이트는 2파이 over h바 까지 다 이거까지 다 집어넣고 하면 phi m 파이널 스테이트가 phi m 그 다음에 e over m a 닷 p니까 a가 h바 b e to the minus I k 닷 r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물론 요 델타 펑션 우리 아직 안 썼어요. 우리 다음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팩터를 전부 다 앞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나 파이 2제곱 여기 2제곱이 나가고 h반은 나가면 캔슬이 되고 2배는 이거 제곱을 하면 역시 없어지고 m제곱 엡실론 0 오메가 v phi m e to the minus I k 닷 r 람다 닷 p phi n 이거 계산해야 되죠. 쓰고 나서 보니 굉장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이거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엑스포넨셜 팩터가 있고 이 p는 이거 오퍼레이터예요. 그죠? 앞에 있는 양을 보면 컨스탄트인 건 좋은데 볼륨에 반비례하죠. 분모에 볼륨이 있죠. 트랜지션 레이트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볼륨은 바운더리 컨디션에 디펜던트 볼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이게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볼륨이 그럼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 되냐? 틀림없이 이거를 계산하면 틀림없이 V에 비례하는 양이 나와서 V를 캔슬해야 될 거예요. 그죠? 처음에 이 형태로 보면 그래서 처음에 이게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드디어 요 트랜지션 레이트를 구하는 문제는 요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하는 문제로 귀결이 됐는데 우리 이거는 아비트러리한 모든 제너럴 일반적으로 이거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불행하게도 구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야죠.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냐? 우리 이게 되게 애텀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다른 애텀일 수도 있지만 하이드로진 애텀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는 대략 비슷하니까 저 안에 있는 양을 보자 이거. 여러 개가 있는데 엡실론
람다 닷 햇은 P는 이건 뭐 유닛 벡터니까 크기가 대략 1이 될 테고 이건 대략 모멘텀 P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겠죠. 모멘텀 P 정도가 되면은 수소 원자인 경우에는 대략 얼마냐면 Z MC 알파 정도 되죠. 자, 왜 그런지 알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대략 바인딩 에너지랑 비슷한데 그 에너지 스펙트럼이 2분의 1 MC 제곱의 알파 제곱이었죠. 그죠? 근데 그게 대략 2m분의 P 제곱이랑 비슷하니까 그거를 2m으로 나눠준 양을 2m분의 P, 그러니까 2m분의 P 스퀘어가 대략 MC의 스퀘어드 알파 아닌데 CMC 스퀘어드 알파 스퀘어 정도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곱하고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대략 이게 되는 거죠. 소리. 오케이. 이 정도 되는 거고. R은 저기 나온 R은 typically bow radius죠. bow radius는 우리가 알파 MC 물론 어토믹 넘버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K는 그럼 웨이브 넘버 K는 우리 오메가가 CK니까 C분의 오메가인데 양변에 H바를 곱하면 H바 오메가가 이게 어떻게 되죠? 한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 옮겨가는 에너지니까 앞에 팩터가 n제곱분의 1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2분의 1 GMC 제곱 알파 제곱이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양은 대략 보면 M 곱하기 C 알파 C의 제곱 MC 제곱 알파 제곱이니까 나누기 H 바 C 이건 대략 C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MC C 알파의 스퀘어드 오버 H 바 그러면 K 곱하기 R은 여기다 이걸 곱하면 H바가 캔슬이 되고 MC도 캔슬이 되고 C 알파가 되죠. 일반적으로 Z 혹은 알파가 137분의 1이니까 Z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만약에 다음과 같이 되면 KR은 대략 KR은 1보다 굉장히 작죠. 그죠? KR이 1보다 굉장히 작으면 여기 있는 이 양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긴 아규먼트가 뭐냐면 이걸 다 하지 않고 요거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건 1, 두 번째 게 마이너스 I K 닷 R, K 닷 R은 1보다 C 알파만큼 굉장히 작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E to D 마이너스 I K 닷 R은 summation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i의 n승 k 닷 r의 n승을 쓸 텐데 리딩 텀은 리딩 어프록시메이션은 이거를 1로 놓는 어프록시메이션이죠. 이걸 1로 놓는 어프록시메이션을 Electric Dipole Approximation이라고 불러요. 이게 1로 놓으면 왜 Electric Dipole Approximation이 되느냐? 좀 있으면 결과를, 이 계산 결과를 보면 알게 돼요. 그러면
이거 저렇게 희한한 이름을 붙이는 걸 보면 그럼 여기 K.R의 first term은 그러면 magnetic dipole이라도 되나요? 그래요. K.R의 첫 번째 텀은 magnetic dipole approximation, 첫 번째 텀까지 킵하면 magnetic dipole approximation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에서 아직 radiation 파트를 안 배웠지만 배웠나? 안 배웠나? 전자기에서 지금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을 배워요? 다이폴이 진동하면 레디에이션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배우나? 아직 안 배웠어? 오케이. 대개 다이폴이 진동할 때 나오는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 제일 세요. 마그네틱 다이폴이 진동하는 게 그 다음으로 세요. 그 다음 게 일렉트릭 쿼드루플 오실레이션이에요. 그 다음과 같이 세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여기서도 그 세기가 얼만큼 서프레스 되냐면 여기서는 보면 KR의 파워로 좀 서프레스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이제 뭐냐면 요거를 1로 놓는 어프록시메이션을 취하면 그러고 나서 요거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하겠다 이거. 그러면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을 취하면 다른 말로는 e to the 마이너스 k.r을 1로 놓는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팬시하게 쓰려면 되게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자를 쓰죠. EDA,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 우리 물리학 한 사람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하냐면 phi m 오퍼레이터죠.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m은 엡실론 람다는 끄집어낼 수 아무 상관이 엡실론 람다는 어토믹 스테이트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만 의존하는 양이기 때문에 성질에 의존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죠. 스칼라 프로덕트 phi m 저거는 drdt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 해밀토니안이 주어졌을 때 해밀턴스 이퀘이션 온 모션을 쓰면 P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M은 앞으로 끄집어내고 M 람다 DRDT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 어떻게 쓸 수 있죠?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퀘이션 온 모션 알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들이 DRDT 오퍼레이터 R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은 해밀토니안에 대한 R과의 커뮤테이터에 비례하는 양이니까 그 비례상수를 쓰고 다음과 같이 H0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없는 해밀토니안입니다. 이 왜냐하면 애텀에 대한 해밀토니안 다시 말하면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뭐 쿨럼 포텐셜이면 쿨럼 포텐셜 다음과 같이 있는 양이죠. 이렇게 쓰면 이거는 H0R 마이너스 R H0인데 이렇게 쓰면 H0는 여기다 어플라이하면 아이겐 밸류가 나오고 요건 여기다 어플라이하면 이쪽에 아이겐 밸류가 나오죠. 이쪽에 어플라이하면 EM 마이너스 EN R 벡터가 나오죠. 그죠? 물론 요거 그죠?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우리 요 양을 가만히 있어보자. 어느 게 더 에너지가 높다 그랬더라? N이 더 높죠? 그죠? 높은.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H바 오메가라고 쓰면 이 양은
마이너스 I M H바는 캔슬이 되고 마이너스 I M 오메가 R 벡터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바꿔 쓸 수 있죠. 바꿔 쓰고 보면 우리 원래 해밀토니안은 A.T여서 앞에 E 오버 M이 있었는데 물론 이 앞에 컨스탄트로 다 집어넣었지만 E 오버 M을 집어넣으면 M은 없어지고 E가 있고 E를 요 안에다 집어넣으면 E 곱하기 R이죠. E 곱하기 R이 뭐죠?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뭐냐면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을 써서 e to the 마이너스 ik에다를 1로 놓으면 우리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에 대한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만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걸 계산을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타임 디펜던스는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여기 나와 있는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특정한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가는 파서블 트랜지션을 결정해주는 셀렉션 룰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셀렉션 룰을 지금부터 볼 텐데 그거를 보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R, phi n 그리고 어떻게 쓰나? 인테그랄, 라디얼 인테그랄, 솔리드 인테그랄, 파이널 스테이트에 대한 라디얼 파트. 이게 퀀텀 넘버가 NF, LF, 파이널 스테이트를 다 F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쓰면 똑같은 식으로 쓰면 NI, LI, Y, LI, MI. 그리고 이거는 라디얼 파트에 대한 인테그랄은 삼성 DR, R, NF, LF, R, NI, LI 끄집어내고 D 오메가 Y, LF, MF 스타 R hat 유닛 벡터 R을 앞으로 끄집어냈으니까 Y, Li, Mi로 쓸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건 0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계산을 해야죠. 0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앞으로 앵귤러 인테그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앵귤러 인테그랄에서 결정이 된 셀렉션 룰이란 건 뭐냐면 뭐더라? 앵귤러 모멘텀의 컨서베이션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앵글러 모멘텀 컨서베이션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사실은 일렉트론이 스핀이 있잖아. 일렉트론 스핀은 어디 갔나? 퍼스트 오더에서는 혹은 여기는 스핀이 전혀 없죠. 스핀의 인디펜던트한 인터랙션입니다. 포톤은 저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은 우리 다음과 같아서 우리 앞으로 여기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흘렀는데 어떻게 복잡하게 흘렀냐면 문제를 스폰테니어스 디케이하는 문제를 정해서 페르미 골든 룰을 써서 봤더니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중요한데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을 썼더니 다음과 같은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구해야 되고 우리 이거를 인테그랄 폼으로 썼더니 우리가 셀렉션 룰을 결정하는 거는 그 중에서 이 앵귤러 파트에 대한 인테그랄로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이걸 보면 되죠. 보기에도 호렌더스한 이 양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보냐? 다음과 같은 R 해신 유닛 벡터라 그러면 R 벡터는 우리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 X, Y, Z에 비례하는 양일 테니까
x면은 r sin 데타 코사인 파이, 사인 테타 사인 파이, c는 r 코사인 테타, r이 없으니까 코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 이런 것들의 1차식이니까 이거는 y1m으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어요.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쓰면 L 이퀄 1인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전부 쓸 수 있어요. 자, L 이퀄 1인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쓰면 3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수리물리를 다 배웠나? 수리물 끝까지 다 배웠나? 수리물 끝까지 다 배웠으면 앵귤러 모멘텀에서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배울 때 YLM 또 하나 Y 스타가 있는 것에 대한 넌제로 언제 0이 되는가를 고르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토픽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셀렉션 룰을 결정하기 위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를 우리 수리물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다면 복습을 하는 거고 안 했다면 여기서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걸 어떻게 하냐면 추워서 이걸 입고 왔더니 덥네 이제. 벗을 수도 없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앵귤러 인테그랄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우리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알해 어떻게 무식할 수 있냐 하면 x 컴포넌트 x는 그러면 sin 테타 코사인 파. 오케이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sin 테타 sin phi 플러스 c 코사인 테타. 이제 보면 코사인 테타는 스퀘어 루트 4파이 나누기 3 y10 sin 테타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는 우리 스페리컬 하모니스 그대로 펑션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8파이 y1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이거는 여기다 그냥 쓰면 되고 이걸 쓰려면 코사인 파이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가 되고 요거에서 요거를 빼준 다음에 2i로 나누면 사인 파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그 복잡한 짓을 해주면 괜히 복잡한 짓을 하겠다고 했나? 우리 위에다가 햇은 다 쓰지만 자꾸 햇을 쓰면 귀찮으니까 앞으로 노테이션에서 햇은 없어도 햇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문제를 풀면 햇이랑 람다도 없앨까? 귀찮은데 람다도 없애. 나중에 다시 쓰면 되죠. x 좋아. 사인 테타 2분의 1 스퀘어 루트 8파이 3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준다 그랬죠. 두 개를 더하면 y1 마이너스 1 빼기 y11이네. 그죠? 그 다음에 엡실론 y 이 i분의 1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i 하고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 플러스네. 그리고 더하면 되죠. 스퀘어 루트 8파이 y1 마이너스 1 더하기 y11 다 했나? 아니지. 엡실론 z가 남았죠. 엡실론 z 코사인 테타는 스퀘어 루트 4파이 y10. 그래서 이거를 쓰면 스퀘어 루트 4파이 그리고 3으로 끄집어내면 엡실론 z y10 맨 뒤에 거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 건 y11부터 볼까? y11은 어떻게 되죠?
y1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엡실론 x 플러스 I 엡실론 y 팩터는 4를 끄집어냈으니까 스퀘어 루트 2가 남아있으니까 스퀘어 루트 2가 주어져 있고 또 하나 그럼 y1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1은 2분의 1 엡실론 x 플러스 이거네 스퀘어 루트 2분의 엡실론 x 로 주어지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좀 못했을까? 이게 전부 다 L이 원인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중에서 요 앵귤러 파트를 계산을 하는데 요 엡실론 헷 R은 그 중에서 딴 게 앞에 여러 가지 코에피션트가 있지만 y1m으로 쓰는 거를 집어넣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1m 이게 LF, MF, M, LI, MI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지? 복잡하면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되죠. 적어도 세타 디펜던스는 복잡할지 모르지만 YLM은 E to the IM phi에 비례하니까 우선 이거의 어지미털 앵글 파트를 보면 인테그랄 D phi E to the 컴플렉스 컨jugate가 마이너스 MF phi E to the IM phi E to the IMI phi 적어도 어지미털 앵글에 대한 인테그랄은 다양한 것이 주어질 테니까 이 양은 2파이 요게 이거 0이 될 때만 0이 아니니까 델타 MF M 플러스 MI 따라서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에서는 앵귤러 모멘텀의 Z 컴포넌트가 보존된다는 거에서부터 뭐냐면 MF M이 돼야 된다는 거죠. M은 뭐죠? 앵귤러 모멘텀 L이 1인 것에 LZ의 퀀텀 넘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1, 0, 마이너스 1 밖에 못 갖는다는 거죠. 첫 번째 셀렉션 룰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걸 보면 만약에 K가 Z 방향이면 폴러리제이션 벡터는 Z 방향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0이죠. 이게 0이라면 뭐예요? 이 Z가 비례하는 양은 Y10에 비례했던 양이죠. 그죠? Y10에 비례했던 양인데 10에 비례하는 양 M이 0인 파서빌리티가 없어지죠. 이 경우에는 MF 로 주어지죠. 포톤이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고 나갈 때는 앵귤러 모멘텀을 H바나 마이너스 H바 앵귤러 모멘텀을 H바를 끄집어 나간다는 거예요. 앵귤러 모멘텀이 0인 걸 끄집어 나갈 수는 없죠. 앵귤러 모멘텀이 플러스 H바이거나 마이너스 H바만큼 끄집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톤을 스핀 1 파티클이라고 얘기해요.
포톤이 나가면서 앵귤러 모멘텀이 이렇게 1만큼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파이널 스테이트가 LF랑 MF가 0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가면, 파이널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간다면 MF가 0이래. MF가 0이면 MI는 그 다음에 그리고 MI가 1이면 MI가 이니셜 스테이트에 MI가 1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H바만큼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M은 요 릴레이션에 의하면 MF 마이너스 MI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때 컨트리뷰트하는 폴러리제이션이 뭐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스퀘어 루트 엡실론 X I 엡실론 Y가 들어오죠. 요거만 컨트리뷰트를 하는 거죠. 폴러리제이션 컨트리뷰션 중에. 또 하나는 MI가 마이너스 1이면 M이 1이 되고, 그때는 요 앞에 있는 스퀘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엡실론 X 플러스 I 엡실론 Y가 컨트리뷰션을 하죠.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보겠지만 다음 같은 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circularly polarized wave죠. 하나가 right, 하나가 left죠. 어느 게 right고 어느 게 left인지는 나한테 묻지 말아요. 난 항상 헷갈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어지뮤스럴 앵글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다시 말하면 앵귤러 모멘텀의 Z 컴포넌트의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한 개의 셀렉션 룰을 끄집어냈으면, 우리 이제는 가장 어려운 세타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다른 셀렉션 룰이 있는가를 봐야 되죠. 보면 항상 이게 일반적으로 있으면 좀 복잡해요. 일반적으로 있으면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조금 맨 밑에서 본 것처럼 우리 몇 가지 example을 특별한 경우가 무슨 경우냐면,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특별한 경우, 세타 인티그레이션을 볼 텐데, LF가 0이라고 하면, 파이널 스테이트가 LF가 0이라고 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혹은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스테이트, 꼭 그라운드 스테이트일 필요는 없죠. 이때는 그러면은 이니 파이널 스테이트의 앵귤러 파트는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어지죠. 이 경우 앵귤러 인테그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MI가, 이거 그냥 쓰기 어렵죠. 우리 노멀리제이션 항상 하나의 컴플렉스 컨주깃으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 어떻게 쓰냐면 이걸 컴플렉스 컨주깃으로 써야 되는데, Y1 마이너스 M의 스타에 마이너스 1의 M승,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M이 음수일 때는 양수일 때랑 다음과 같은 릴레이션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1 over square root 4pi 마이너스 1의 M승 델타 Li는 1 델타 Mi 와 마이너스 M,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따라서 Li는 1이어야만 돼요. 셀렉션 룰이 또한 파이널 스테이트가 다음과 같이 S 스테이트인 경우, 파이널 스테이트가 S 스테이트인 경우 우리 다음과 같이 이니셜 스테이트는 반드시 L이 1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오는 거는 반드시 P 스테이트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N은 얼마라도 상관이 없지만 S 스테이트로 내려오려면 반드시 P 스테이트에서 디케이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거는 LF가 특별히 0인 경우고 LI랑 LF가 0이 아니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요거의 컴플렉스 컨트롤 어떤 시스템으로 보냐면 앵귤러 모멘텀이 컨서브 된다는 거는 앵귤러 모멘텀의 Z 컴포넌트도 그렇지만 요거 앵귤러 모멘텀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요게 합한 게 요거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토탈 앵귤러 모멘텀 콘턴 모두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도 돼요. 요렇게 잡아도 되고 요렇게 컨비네이션을 잡아도 되고 어떻게 우리 마지막에 컨비네이션을 잡으면 LI는 요것도 LF와 1인 거를 컴바인을 해서 LI가 되도록 돼야 되죠. 근데 LF와 1을 더해서 나올 수 있는 토탈 앵귤 요 스테이트에서 나오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가능성은 LF 플러스 1 LF LE 그 다음에 LF 마이너스 1 LI는 이 셋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LI와 LF가 일반적으로 다를 때는 LI는 LF 플러스 1 LI LF 마이너스 1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컨비네이션을 뭐 이렇게 바꾸면 혹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F는 LI 플러스 1 LI 마이너스 1 뭐 어떻게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다 헷갈리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그럼 델타 L은 이거 뭐 LF 마이너스 LI는 위에 있는 거를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0이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거니까 만약에 이니셜과 파이널 스테이트가 전부 다 0이면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없죠. 델타 L이 0이면 이러면 델타 L이 0이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거는 LI와 LF가 0이 아닐 때고 둘 다 0이면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죠? 이게 0이면 스퀘어 루트 4파이분의 1, 스퀘어 루트 4파이분의 1, y 원엠은 적고나면 항상 0이죠. 자, 우리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앵귤러 인테그랄을 봤지만 세타 인티그레이션을 봤지만 다른 시미트리도 우리 볼 수 있어요. 패러티 뭐에 대한 패러티냐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phi m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 하이드로진 애텀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포텐셜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는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동시에 패러티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건 패러티의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이거는 R을 패러티를 취하면 이게 부호가 바뀌죠. 오드 펑션이에요. 두 개의 패러티가 같으면 적분하면 0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패러티에 관한 보면 두 개의 패러티가 반대여야만 트랜지션이 가능해요. 자. Parity should be changed. 근데 패러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거의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L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의 L승이죠. 그죠? 패러티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델타 L이 1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이거랑 만족하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델타 L이 0인 경우는 LI, LF가 0인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경우 LI, LF가 0이 아니라도 델타 L이 0인 트랜지션은 앵귤러 모멘트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에서 보면 가능하지만 패러티에 의하면 그건 역시 가능하지 않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은 LI, LF가 어떤 값이든 델타 L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경우에만 트랜지션이 가능해요. 됐죠?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우리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보느냐에 따라서 셀렉션 룰을 결정하고, 우리 잘 아는 다른 셀렉션, 아주 트리비얼한 셀렉션 룰은 스핀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온 모든 매트릭스는 스핀의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거는 실제적인 넘버를 끄집어내는 거지, 트랜지션 레이스에서 셀렉션 룰, 가능하지 않은 트랜지션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트랜지션에 대해서 트랜지션 레이시, 디케이 레이시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풀어보는 게 재미있을 테니까, 요거 중에서 n이 2인 경우, 2p 하이드로젠 애텀의 2p 스테이트에서 1s 스테이트로 내려오는 트랜지션 레이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넘버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